형부 나 오늘 혼자 있기 싫어요. 오늘 티켓 끊어주실 거죠? 단돈은 받지 않을게요. 형부가 원한다면. 그날 일을 마치고 술 한잔하던 자리에서 다방 커피나 불러보자는 소장의 말에 심심풀이 삼아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커피를 들고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사람. 바로 내 처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서로의 외로움 속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들었습니다. 한 번의 우연이, 두 번의 술자리가 세 번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한 형부와 처제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 다방 커피 부르니 온 처제. 지금부터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외로운 이들의 이야기 더 멀리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56살 민구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면 기계적으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아침을 때우죠. 그리고 나서 전기 공구가 든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대화를 나누지만 민구는 그저 멍하니 앞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한때는 직원 15명을 거느린 소기업 사장이었던 민구였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들이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사무실 열쇠를 반납하던 날 민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거든요. 집도 날리고 아내와의 사이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서로 탓하지는 않았지만 말수가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저녁 식사를 할 때도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죠. 아내는 가끔 괜찮다고 말했지만 민구는 그 말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진짜 괜찮다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나. 그때 민구가 선택한 길은 전기 기술을 배우는 것이었어요. 나이 50이 넘어서 다시 기술을 익힌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학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전국 곳곳의 현장을 떠돌며 일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내와는 자연스럽게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서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더 이상 함께 견딜 수 없었을 뿐이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민구는 이상하게도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실망시킬 걱정도 없었거든요. 형님, 혼자 사는 게 편하죠? 현장 동료들이 가끔 묻곤 했지만 민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편하다기보다는 익숙해졌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외로움도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까마득한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모텔에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가끔 허전했지만 그것도 익숙해졌죠. 오늘도 민구는 지방의 한 건설 현장에서 전기 배선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냄새와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땀을 흘리며 일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손에 익은 공구를 다루는 것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해가 지면 또 다른 하루가 끝나죠. 내일도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민구의 삶이었습니다. 형님, 오늘 일정 다 끝났으니까 한 잔 어때요? 정 소장이 헬멧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현장 작업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50대 중반의 정 소장은 항상 밝은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드문 성격이었죠. 그러죠. 오늘 좀 일찍 끝났네요. 민구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모텔에 돌아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기까지 시간을 때우는 게 전부였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두 사람은 같은 모텔에서 각각의 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방 현장에서 일할 때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민구는 2층 201호, 정 소장은 2층 203호.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우리 방에서 한잔할까요? 편의점에서 뭐 좀 사와서. 정 소장이 제안했고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에서 마시는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두 사람은 모텔 앞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소주 2병과 냉동만두, 오징어 안주를 골랐어요. 간단하지만 이런 게 지방 현장에서 마시는 술의 맛이었죠. 정 소장의 방은 민구 방과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 낡은 텔레비전, 그리고 딱딱한 침대.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 소장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민구도 잔을 들어 건배했어요. 차가운 소주가 목으로 넘어가면서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느덧 소주 3병을 비워갈 쯤 정 소장은 민구에게 신난 듯 말했습니다. 형님, 옛날 감성으로 다방 커피나 한 잔 어떻습니까? 민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다방이라니. 그런 곳에 가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젊었을 때 친구들과 몇 번 가본 기억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이었죠. 다방? 요즘도 그런 곳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 배달도 되고 말이에요. 여기 모텔방까지 와줘요. 정 소장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뜬 모습이었어요. 민구는 그런 정 소장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대체 그런 서비스를 왜 시키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불러서 뭐래요? 아, 그냥 커피 마시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남자 둘이 너무 칙칙하니깐 아가씨 불러서 분위기 좀 바꾸는 거죠. 정 소장의 말에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옛날 생각이야 안 날 때가 없었죠.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다방 커피와 함께 해야 하는 건지는 의문이었어요. 민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나이도 있고 혼자 몸이니까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정 소장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뭐 커피 한 잔 정도야. 정 소장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민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약속은 된 셈이었어요. 정 소장은 벌써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검은색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프론트 번호를 누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여보세요, 프론트죠? 203호인데요. 다방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2잔이요. 전화를 끄는 정 소장이 민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동안 우리 술이나 더 마셔요. 민구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어진 상태였고 정 소장의 들뜬 표정을 보니 그만두자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정 소장님, 이런 거 자주 시켜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모텔 사장님이 그러는데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아니라 나이 있는 분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정도래요. 정 소장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어색하긴 했어요. 민구는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정 소장은 벌써 다음 소주병을 따고 있었죠. 형님은 언제 결혼했었어요? 한 20년 전쯤. 지금은 이혼했지만요. 아, 그러셨구나. 저는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애들도 둘 있고. 정 소장이 핸드폰 속에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민구는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 소장이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밖에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단정한 옷차림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민구의 눈이 커졌어요. 낯익은 얼굴이었거든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여성도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거죠. 수진이었습니다. 민구의 전처 동생, 그러니까 처제였던 수진 말이에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방 안에 흐르던 대화 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어요. 민구와 수진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 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떻게? 민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수진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 시키셨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민구도 당황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정 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수진을 맞아들였어요. 커피 맛있게 타주세요. 오늘 일 끝나고 기분 좋게 한잔 하려고요. 수진은 작은 테이블 위에 커피 도구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지만 능숙하게 커피를 타기 시작했어요. 민구는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전에 명절 때 보던 수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언제나 밝고 활발했던 수진. 언니와 형부 사이에서 분위기를 띄우던 수진. 그런 수진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설탕 몇 개 넣어드릴까요? 수진이 민구에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민구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정 소장은 수진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 동네 분이세요? 아니에요. 좀 멀리서 왔어요. 수진이 대답하면서 커피 2잔을 완성했습니다. 진한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는 서울에서 일하러 왔어요. 건설 현장 일이거든요. 정 소장이 신나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민구와 수진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형부, 수진이 정 소장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민구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수진을 만나다니. 나중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말에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정 소장이 계산을 하고 수진은 방을 나가면서 민구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정 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았죠? 나이 좀 있어도 말 잘 통하고. 민구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괜찮았다고 말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정 소장은 곧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민구는 혼자 남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진 생각만 했습니다. 왜 수진이 그런 일을 하게 됐을까? 언니와는 연락하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아침 민구는 일찍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수진 생각이 났거든요. 정 소장이 몇 번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어디 아파요?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점심시간에 민구는 혼자 현장을 나왔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그냥 커피 한 잔만 시키고 앉아 있었죠. 형부?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구가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서 있었어요. 어제와는 다른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제, 여기 앉아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맞은편에 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형부 계시는 모텔이 어딘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근처에서 기다렸고요. 수진의 말에 민구는 놀랐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언니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세요. 재혼하셨어요. 작년에. 수진의 대답에 민구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왠지 모를 서운함도 느껴졌죠. 그래. 잘 됐네. 형부는 왜 이런 곳까지 와서 일해요? 예전에 회사 크게 하셨잖아요. 수진의 질문에 민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 망했어. 모든 걸 다 잃었지. 그래서 이렇게 떠돌면서 살고 있고. 그랬구나.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제는 메이크업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 끝났어요. 웨딩 촬영이나 행사가 다 취소되면서 그래서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진의 말에 민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밝고 당당했던 수진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동서는 남편이 술버릇이 너무 나빠서 맞고 살다가 이혼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구는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그런 일이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뭐.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드러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과 지금의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형부,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왜? 제대로 된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어제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잖아요. 민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그러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어색함은 있었지만 점점 옛날 처제와 형부 사이의 편안함이 돌아왔어요. 수진은 예전처럼 밝게 웃었고 민구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습니다. 5장 마이너스 가장 깊은 곳으로의 접근. 그날 저녁 한식당에서의 만남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옛날의 편안함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예전처럼 밝게 웃었고 민구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어요. 형부, 기억나요? 예전에 언니 생일 때 형부가 케이크 들고 와서 넘어진 거. 아, 그때.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지. 두 사람은 과거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행복했었죠. 민구의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수지는 대학생이어서 늘 밝고 활발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민구는 현장 일을 마치고 수진과 시간을 보내는 게 하루의 유일한 즐거움이 됐어요. 수진도 민구와 있을 때만큼은 밝은 모습을 되찾았죠. 오늘도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소주 2병을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술이 들어가니 대화가 더 솔직해졌습니다. 형부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근데 익숙해졌어.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편하긴 한데 가끔은 정말 외로워요. 수진의 말에 민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수진이 갑자기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형부, 혹시 그 티켓 같은 거 끊어본 적 있어요? 민구는 깜짝 놀라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거죠. 뭐? 뭔 소리야? 아니야, 없어. 정말요? 그럼 저번에 다방 부른 게 처음이에요? 응. 정 소장이 하자고 해서.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민구가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수진이 깔깔 웃었어요. 어머, 형부 귀여워. 얼굴 빨개진 거 봐요. 야, 놀리지 마. 아니에요. 정말 귀여워요. 그런 걸 처음 해보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수진이 민구의 팔을 툭툭 치며 웃었습니다. 민구도 어색하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어색하면서도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이혼하고 나서 연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글쎄, 그럴 여유가 없었지.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럼 여자 생각 안 나요? 수진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구는 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수진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았죠. 가끔, 외로울 때는, 저도 그래요. 남자 생각 날 때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솔직한 대화였어요. 시간이 흘러 포장마차 사장이 정리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밤 11시가 넘었어요. 벌써 이런 시간이네. 그러게요. 시간 정말 빨리 갔어요. 두 사람은 포장마차를 나왔지만 헤어지기 아쉬웠어요. 이 차를 가기에는 문 닫은 곳이 대부분이었죠. 형부 어떡해요? 아직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수진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게. 근데 이 시간에 갈 곳이 없네. 그럼 형부 숙소에서 한 잔 더 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구는 잠시 망설였어요. 모텔방에 수진을 데려가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괜찮을까? 왜 안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맥주라도 사서 가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했고 민구도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샀습니다. 모텔방에서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더 조용한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는 더욱 진솔했습니다. 형부, 진짜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 같이 있어줘서 오랜만에 진짜 편하네요. 수진이 민구 가까이 다가앉았습니다. 민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 보내는 것 같아.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이 민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형부, 처제.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안아보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서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게 되고 낡은 침대 위에서 둘은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욕구를 채우기라도 하듯 서로의 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흥건해질 때까지 격렬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내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쪼임과 허리놀림으로 밤새 나를 만족시켜 주었고 처제도 참지 못하고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에 나 또한 참아왔던 욕구를 단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뿜어냈죠. 그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민구가 먼저 눈을 떴어요. 옆에서 잠든 수진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수진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민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56살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런 나이에 무슨 일을 한 건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이게 맞나? 민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전처의 여동생이었어요.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이런 관계가 되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일어났을 때 민구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어요. 형부, 벌써 일어났어요? 응.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민구의 표정이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어색함과 후회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수진도 그런 민구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느꼈을 거예요. 형부, 후회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후회한다고 말하기에는 어젯밤이 너무 소중했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처제, 우리 알아요.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 수진이 민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나도 정리가 안 돼서. 괜찮아요. 저도 갑작스러웠으니까. 수진이 옷을 입으며 말했지만 밝았던 표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구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이 떠난 후 민구는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하루 종일 수진 생각만 났거든요. 전기 배선을 연결하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동료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엔 온통 수진뿐이었습니다. 형님, 요새 뭔가 이상해요.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네. 정 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생각할 일이 좀 있어서.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아냐. 그냥 컨디션이 안 좋네. 별거 아냐. 민구는 전혀 별거 아니지 않았어요. 수진의 따뜻한 체온, 오랜만에 느낀 설렘, 그리고 아침의 어색함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업하다가도 자꾸 손이 멈췄고 정 소장이 불러도 대답이 늦었죠. 며칠 동안 수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구도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민구는 점점 수진이 그리워졌습니다. 어젯밤이 그냥 외로움 때문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수진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편안함과 따뜻함은 진짜였거든요. 일주일 후 민구는 결국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제, 잘 지내? 한참 후에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짧고 딱딱한 답장이었습니다. 예전에 밝고 다정했던 수진의 모습은 없었어요. 민구는 자신이 수진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구는 모텔방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과의 시간을 되돌아보니 그때가 이혼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어요. 수진과 함께 웃었던 시간, 진솔한 대화를 나눴던 순간들, 그리고 어젯밤의 따뜻함까지 모든 게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그 순간을 후회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민구는 스스로에게 변명을 해봤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이에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민구는 고민했습니다. 수진에게 진짜 마음을 전해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정리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수진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젯밤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구는 결심했어요. 수진을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말이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다음 날 민구는 수진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제, 만날 수 있을까? 할 이야기가 있어.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민구는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수진이 자신을 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저녁 6시에 저번 한식당에서 만나요. 민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만날 수는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민구는 긴장한 마음으로 수진을 기다렸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수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을 때 민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보지 못한 사이 수진은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표정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고요. 형부, 기다렸어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제, 형부, 먼저 말할게요. 수진이 민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저 그날 밤 후회 안 해요. 형부가 후회한다고 해서 제가 후회할 이유는 없거든요. 수진의 단호한 말에 민구는 당황했어요. 예상했던 반응과 달랐거든요. 그리고 형부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 알아요. 언니 생각도 나고 나이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처제, 그게 아니야. 들어봐요. 저는 형부를 좋아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수진의 고백에 민구는 마음이 뛰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반가웠어요. 옛날 기억도 나고 형부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부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들어주잖아요. 그런 사람 처음이에요. 민구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너를 좋아해. 정말요? 응.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이게 맞나 싶기도 했고.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보니 확실해졌어. 민구의 고백에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처제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했어. 오랜만에 진짜 웃을 수 있었고 외롭지 않았거든. 저도요. 형부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형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요? 수진의 질문에 민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저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씩 해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그러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형부, 내일도 볼 수 있어요? 당연하지. 매일 보고 싶어.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민구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수진이 말했어요. 형부, 저 진짜예요. 장난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진짜야.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는데. 그럼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민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처럼 조심스럽긴 했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로는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구는 수진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어느 날 수진이 민구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 현장 일이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데 저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지네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삶이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처제, 아니 수진아,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민구의 제안에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응. 서울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 아무도 우리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목포는 어때? 민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목포요? 좋아요. 저도 바다 좋아해요.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부터 목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현장 일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구와 수진은 목포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젖어 있었어요. 형부, 아니 오빠. 저 떨려요. 나도 떨려. 하지만 좋은 떨림인 것 같아. 수진이 민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목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먼저 집을 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이었어요. 허름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 냄새가 들어왔고 저녁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었거든요. 여기서 진짜 살 거예요? 수진이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응.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정말 좋아요. 우리만의 공간이네요. 수진이 방 곳곳을 살펴보며 기뻐했어요. 작은 부엌, 낡은 화장실,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모든 게 소중해 보였습니다. 민구는 목포에서도 전기 관련 일을 찾았어요.
큰 현장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살아갈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수진도 미용실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메이크업 경험이 있어서 금세 적응할 수 있었죠. 첫날 밤 두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어요. 오빠, 이게 꿈인가요?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 민구가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은 민구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생활이 안정됐어요. 민구는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고 수진은 미용실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에서 함께 저녁을 해 먹었어요. 오빠, 오늘 일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 수진이는? 손님 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정말 귀여우세요. 저보고 며느리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민구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수진이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진아. 네. 고마워. 뭐가요? 이렇게 가족처럼 살게 해줘서. 민구의 말에 수진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진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자.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바깥으로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저도 그래요. 무서운 일이 있어도 오빠가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민구에게 기대며 말했어요. 수진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대와 40대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어요. 세상의 시선이나 과거의 관계 같은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목포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새로운 삶.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서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민구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수지는 진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손을 잡고 앉아있는 두 사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